지금부터 예비 타당성 조사의 주요 내용, 즉 예비 타당성 조사 분석 모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분석 모형은 크게 5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사업 개요 및 기초자료 분석, 경제적 타당성 분석, 정책적 타당성 분석, 지역균형 발전 분석, 종합평가, 이 5개 파트와 이것을 종합해서 판단하고 정책 제언을 도출하는 게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의 개요 파악입니다. 사업의 개요를 파악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자료는 사업 소관 부처가 예산 당국에 제출한 사업 계획서입니다. 사업 계획서에는 사업 배경 및 목적과 사업 추진 경위, 그리고 사업 내용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적정 수준의 사업 계획을 작성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또 너무 지나치게 자세한 사업 계획을 작성하도록 하면 굉장히 사실상 어렵고, 또 너무 개략적으로 사업 계획이 작성되면 예비 타당성 조사의 기본 자료가 될 수 없고, 그래서 어느 정도가 적정 수준이냐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후보 사업의 사업 계획서 작성 지침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착수 단계에서 사업 기초 자료를 분석해야 되는데, 이 기초 자료라는 것은 조사에 앞서서 사업 지역에 대한 자연적 환경, 그리고 사회 경제적 환경에 관한 자료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회 경제적 환경 자료로는 인구 구조와 산업별 취업 구조, 지역 총생산, 토지 이용 현황, 그리고 각 부분별로 교통사업의 경우에는 추가로 지역의 교통 현황이라든지, 관광 사업의 경우에는 지역 관광 현황 등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착수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별 예비 타당성 조사의 쟁점 파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쟁점 파악에서 가장 중시되어야 될 것은 대안에 대한 검토가 되겠습니다. 해당 사업이 그 고속도로 건설 대신에 고속도로 건설이라면 그 대신에 국도를 확장하는 대안이나 철도를 건설하는 대안은 뭐 당연히 검토해야 되겠지만, do nothing의 경우, 즉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경우도 중요한 대안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사에서 부각될 수 있는 쟁점은 굉장히 다양하고 그때마다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업에 있어서는 기술적인 타당성 여부가 예비 타당성 조사의 쟁점이 될 수 있으며, 또 어떤 사업에서는 재원 조달 가능성 여부가 쟁점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업에서는 민자 유치 가능성 여부가 쟁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 쟁점이 무엇이든지 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 무엇인지를 부각시키고 거기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는 것이 예비 타당성 조사의 목적입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것 중에 하나가 경제성 분석이 되겠습니다. 소위 비용 편익 분석이죠. 비용 편익 분석은 사업의 수요 추정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수요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통계학적 방법을 활용하게 되는데, 이렇게 된 추정한 수요는 과거의 경험이나 국내외 유사 사례 분석을 통해서 비교해보고
그 추정된 수요의 적합성을 점검하게 됩니다. 사업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분석으로 BC 분석, 즉 비용과 편익의 현재 가치 비율을 선정해야 됩니다. 여기서 편익은 결국 사업 시행에 따른 수요를 화폐 가치화한 것이고요. 비용은 특정 사업 추진을 위한 총 비용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총 비용에 운영 비용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사업의 생애 주기, 그러니까 라이프 사이클 전체에 걸친 비용을 검토하기 때문에 당연히 운영 비용이 포함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 BC 비율, 비용과 편익의 현재 가치 비율이 1 이상이면 경제적인 타당성이 있다고 평가하게 됩니다. BC 분석 외에 그 비용 효과성 분석을 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사업의 결과를 화폐 가치화 시키기 어려운 경우에는 투입 대비 효과 비교해서 타당성을 제시하게 됩니다. 즉 사업을 통해서 일정 투입에 대해서 국민의 건강 수준이 얼마나 개선되었나, 또는 국가 과학 수준이 얼마나 향상되었는가, 이런 대안 간의 비교를 통해서 타당성을 제시하게 되는데, 절대 기준이 없는 이런 그 계산하기 어려운 대안 간의 비교에 적합합니다. 다음은 예비 타당성 조사의 공간적, 시간적 분석 범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간적 범위는 사업의 효과가 나타나는 지역, 즉 또 사업 경제적 분석에 포함되는 지역,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고, 또 사업의 직접 영향권과 간접 영향권으로 구분할 수도 있겠습니다. 시간적 범위는 먼저 분석 기준 연도는 조사 착수 1년 전 말이 되고, 분석 기간은 통상 사업 계획 기간 플러스 준공후 30년, 즉 도로 사업, 공항 사업, 항만 사업, 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준공후 30년이 되겠고, 철도 사업의 경우에는 준공후 40년, 그리고 수자원 사업의 경우에는 준공후 50년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경제성 분석에 사용되는 사회적 할인율입니다. 비용과 편익은 분석 기준 연도의 불변 가격으로 추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미래에 발생하는 비용과 편익을 현재 가치화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할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현재 사회적 할인율은 4.5%로 설정되어 있고, 2030년 이후에는 3.5%로 하향 조정하게 됩니다. 1999년 예비 타당성 제도가 도입되었을 때의 할인율은 7.5%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 경제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었고, 따라서 사회적 할인율도 비교적 높은 편이었는데, 우리 경제가 좀 선진화되고 점점 성숙함에 따라서 성장 속도도 떨어지고, 할인율도 이에 따라 할인율도 계속 하락해 왔습니다. 경제적 타당성은 모든 사업에 대해서 분석을 하게 되는데, 선택적으로 재무적 타당성을 분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경제적 타당성이 매우 높거나 혹은 수요가 매우 커서 민간이 참여할 가능성이 큰 사업 등에 한정해서 재무적 타당성 평가를 추가 실시하게 됩니다. 경제적 타당성 평가와는 달리 재무적 타당성 평가에서는 개별 사업 주체 입장에서 각종 비용과 편익을 추정하게 됩니다.
즉 경제적 타당성 평가는 국민 경제 입장에서 비용과 편익을 추정하기 때문에 사회적 할인율을 쓴다면 재무적 타당성 평가에서는 사업 주체 입장에서 비용과 편익을 보기 때문에 장기 시장률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또 사업 주체 입장에서 모든 것을 계산하는 재무적 타당성 분석에서는 상품 가격, 환율, 임금 등이 모두 시장 가격으로 적용됩니다. 또 국민 경제 차원에서는 이전 비용, 세금이라든가 이자는 국민의 한 부분에서 다른 부분으로 이전만 되지 국민 경제 차원에서는 그대로 있어서 변화가 없는데 재무적 타당성 평가에서는 사업 주체 입장에서 보기 때문에 이런 이전 비용도 비용에 포함하게 됩니다. 경제적 타당성 분석 외에 추가되는 두 가지 분석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정책적 타당성 분석입니다. 이는 BC 분석에는 포함되지는 않지만 국민 경제적 차원에서 고려해야 할 정책적인 평가 요소 하겠습니다. 크게 한 세 가지 또는 네 가지를 보게 되는데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 의지, 또 사업 추진상의 위험 요인, 고용 효과 분석, 그리고 사업의 특수 평가 항목 등을 살펴봄으로써 정책적인 타당성을 정성적으로 분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제적 타당성, 정책적 타당성 분석 외에 마지막으로 지역균형 발전 분석을 별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역균형 발전은 정책적 타당성 분석에 포함해서 볼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 지역 간 불균형 문제가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지역균형 발전 분석을 별도로 별도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역균형 발전 분석을 위해서 지역 낙후도 지수를 계산하고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 어떤 사업의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와 그 대안의 그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를 비교함으로써 그 지역균형 발전 분석을 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지역균형 발전 분석을 실시하는 이유는 경제성 분석 결과만을 기준으로 사업 타당성을 평가할 경우에 지역 간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완화 또는 극복하기 위해서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역균형 발전 분석에 활용되는 170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역 낙후도 지표입니다. 그 광역시, 도, 군에 따라서 인구, 경제 기반 시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표를 선정해서 그 낙후도 순위를 부여하고 종합적으로 각 시군의 지역 낙후도 순위를 매기게 됩니다. 여러분이 예상하시는 대로 서울특별시가 지역 낙후도 순위 1위로서 지역 발전이 가장 이루어진 지역이고 171을 기록해서 가장 지역이 낙후된 시군은 전라남도의 신안군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 같은 지역 낙후도를 반영해서 그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가 큰 사업을 그 선정하기 위해서 그 지역 간 산업 연관 모형을 이용하게 됩니다. 즉
어떤 사업을 시행할 때 그 발생하는 생산 부가가치, 고용 등의 증가를 계량화해서 이것을 수치화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업의 대안의 1과 2를 2가 있습니다. 이것을 지역 균형 발전 분석에서는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 지수로 측정해서 분석하게 되는데, 사업의 투입액은 대안 1에 있어서 1,867억 원, 대안 2는 1,967억 원이고, 이것이 경기 지역 내에 유발하는 부가가치액은 대안 1이 1,114억, 대안 2가 1,173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2014년에 경기 지역 내 총 생산 그것을 대안 1의 경우와 대안 2의 경우 이렇게 해가지고 그 총생산 증가에 대해서 그 부가가치 유발 비율을 측정하고 이것을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 지수라고 부르는데, 대안 1의 경우에는 0.0338%, 대안 2의 경우에는 0.0356%가 나와서 지역 균형 발전 측면에서는 대안 2가 대안 2보다 우월하다, 이렇게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경제성 분석, 정책적 타당성 평가, 지역 균형 발전 분석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는 것이 AHP 분석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AHP 분석, 즉 종합 평가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정량적인 분석 결과, 즉 경제적 타당성 분석 결과는 수치로 나오지 않습니까? 또 기업 경제 활성화 효과도 정량적으로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 정책적 측면, 즉 정책적 타당성 분석은 정성적인 분석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어떻게 비교하고 이것을 통합하느냐, 대단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또 정량적 분석 결과도 척도가 서로 상이합니다. 즉 그 경제성 분석의 척도는 BC 비율이고, 또 지역 균형 발전 분석에서 나오는 척도는 또 다른 척도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다른 척도를 어떻게 비교 통합하느냐, 이건 또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세 가지 평가를 일관성 있게 보면서도 그 사업의 특성을 어떻게 하면 또 반영해서 조화시키느냐, 이런 것도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종합 평가는 그 단일 분석보다 훨씬 어려운 그런 분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종합 평가에 사용되는 AH 분석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AHP 분석은 소위 계층화 분석법이라 불리는데, 이 계층화 분석법은 기준이 이제 여러 가지 있을 때 이 여러 가지 기준을 같이 분석하는 다기준 분석 방법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그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 발전 분석 등 이 종합적인 타당성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평가 요소를 종합하는 하나의 방법이 되겠고, 그 종합적으로 사업 시행의 적절성을 결과적으로 계량화된 수치로 도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AHP 지수가 0.5보다 크면 사업 추진에 종합적인 타당성이 있다, 즉 타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참고로 AHP 분석
구조는 여러분이 보시는 이 그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HB 분석 구조의 자세한 내용은 그 BC 분석 또 AH 분석에서 보다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접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전체적인 틀에 대해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예비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제1계층에서는 세 가지, 즉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 발전을 분석하고, 이 제2계층에서는 이 정성적인 정책성 분석을 다시 세 가지로 분류해서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 의지, 사업 추진상의 위험 요인, 사업 특수 평가 등으로 세분화하고, 이것을 제3계층으로 해서 그 최종 비교해서 그 평가 대안을 시행하느냐 미시행하느냐 이렇게 비교 결정하게 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AH 평가와 더불어서 종합 판단 및 정책 지원을 도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분석 결과 종합적 타당성 확보 여부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를 하고 추진 가능한 대안도 제시하게 됩니다. 특히 사업계획의 경제적 타당성이 확보되지 않았을 때 추가적인 대안을 강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선택적인 사항이기는 하지만 수요가 대단히 높다거나 그런 경우에 민간 투자 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한지에 대한 판단도 연구팀이 내려야 하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업 추진상에 특별히 고려할 사항, 예컨대 재원 조달의 위험이 있는 사업이라든지 등 특별한 고려 사항도 적시해서 의사결정자가 최종적인 결정을 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사항들을 최대한 제시해서 가능한 많은 정보를 생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